베스트 RCNN 발표를 맡은 이서준입니다. 목차는 베스트 RCNN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와 인트로덕션 그리고 모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테스트 결과와 결론 그리고 레퍼런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베스트 RCNN을 이해하기 위해서 RCNN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추가를 했습니다. RCNN은 이제 자기가 설정한 영역을 이제 CNN의 피처 맵으로 활용해서 객체 탐지를 할 수 있는 신경망인데요. 이 RCNN은 CNN을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 최초로 적용시킨 아주 유명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구조가 나와 있는데 RCNN을 작동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 모듈로 나눠요. 영역을 추정하는 태스크 하나랑 그리고 그 추정한 영역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영역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영역을 추출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셀렉티브 설치라는 알고리즘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 셀렉티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디에 객체가 있겠다라는 후보 영역을 2,000개 정도를 추출을 하는데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너무 연산량 문제도 많고 그리고 2,000개를 모두 뽑아서 CNN에 넣어서 학습을 돌리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패스트 RCNN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패스트 RCNN은 처음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기법을 제시하는데 아까 RCNN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가지 태스크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이 패스트 RCNN부터는 하나의 태스크로 모아서 한 번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걸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피처맵을 추출을 하게 되고 그 피처맵의 셀렉티브 설치를 통해서 ROI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ROI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 RCNN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셀렉티브 설치를 통해서 찾은 ROI 풀링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고정된 사이즈의 피처를 새롭게 추출을 하고 이제 그 피처들을 FC 레이어로 통과를 시키고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OI 풀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그냥 FC 레이어의 인풋으로 넣기 위해서 고정된 사이즈로 맞춰주는 풀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피처 맵의 크기가 21 곱하기 14일 경우에 3 곱하기 2의 맥스 풀링을 진행했을 때 아웃풋이 7 곱하기 7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35 곱하기 42의 피처 맵을 5 곱하기 6의 맥스 풀링을 진행했을 때 똑같이 7 곱하기 7을 고정된 사이즈로 맞춰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피스톨 RCNN에서는 그 RCNN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해서 2,000개의 영역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 패스트 RCNN은 2,000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배치량의 이미지만큼을 사용하기 때문에 RCNN보다 속도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결과 비교인데요. 확실히 패스트 RCNN이 RCNN보다 성능이 좋고 속도가 빠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패스트 RCNN의 테스트 타임을 보면 2초라고 나와 있는데 RCNN보다 그 테스트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긴 했지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2초라는 게 과연 빠르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RCNN은 그래도 ROI를 계산하는데 아직까지 셀렉티브 설치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CPU에서 이미지당 2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속도가 좀 완전 빨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 RCNN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스트 RCNN은 기존에 있던 셀렉티브 설치 대신해서 RPN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N이 무엇이냐면 셀렉티브 설치랑 비슷해요. 그냥 원본 이미지에서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들을 추정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RPN은 새로운 앵커 박스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이제 후보 영역들을 추출하는데 여기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연산을 통해서 피처맵을 추출하고 이제 그 피처맵 위에 윈도우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미지 그 피처맵 위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다 하나씩 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앵커 박스를 사용해서 영역들을 새롭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앵커 박스란 무엇이냐 하면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그냥 객체를 추정할 때 바운딩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박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여러 크기와 비율을 가지고 생성합니다. 이게 왼쪽 이미지 보시면 앵커 박스의 스케일이 좀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뭐 1대1이라던가 1대2라던가 2대1이라던가 이렇게 스케일이 다양한 앵커 박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앵커 박스의 개수는 사용자가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본 논문에서는 9개의 앵커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맵의 크기가 만약에 25 곱하기 18이라고 했을 때 이 앵커 박스의 총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피처 맵의 가로 곱하기 세로 그다음에 그 논문에서 정의한 앵커 박스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로 들자면 25 곱하기 18 곱하기 본문에서 9개를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9를 하면 총 4050개가 생성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RPN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RPN은 이제 피- 컨볼루션 연산으로 추출된 필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흰색 배경의 타일이 피처 맵이고 이제 그 위에 피처 맵을 이제 RPN의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들을 윈도우를 다시 슬라이딩해서 앵커와 함께 후보 영역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배경의 테두리가 윈도우인 걸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옆으로 이동시키면서 앵커와 함께 영역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결과를 반환을 하는데 객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스코어 결과와 그 추출한 앵커 박스의 바운딩 박스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제 RPN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앵커 박스가 추출한 영역이 실제로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기준이 이 IOU라는 게 있어요. 그 IOU는 흔히 말해서 그냥 정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만약에 0.7 이상이면은 객체라고 판단을 하고 0.3 이하라면은 객체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IOU 정확도가 0.3에서 0.7 사이인 경우엔 그냥 제외를 시키는데 그 이유는 해당 영역에서는 그 앵커박스 레이블링을 하기가 애매해서 제외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은 IOU가 가장 큰 0.9가 최종적으로 바운드 박스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PN의 로스 펑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페스터 RCNN은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i가 앵커의 인덱스이고 pi는 i번째 앵커가 오브젝트일 확률 그리고 pi 별 붙어 있는 건 오브젝트의 존재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1을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을 반환하게 되는데 어, 어, 여기 보시면 pi 별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다면 여기가 0이 되면서 이쪽 부분이 아예 다 그냥 0으로 수렴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i는 예측된 박스의 좌표 그리고 ti에 별이 붙어 있는 건 실제 박스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LCLS는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률로 알려주는 함수이고 LREG는 경계 박스의 회기 손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스모스 L1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스터 RCNN의 학습 과정인데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넷으로 미리 학습된 CNN을 사용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스텝 1 과정이고 그리고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연산과 스텝 1에서 학습된 RPN을 사용해서 테스트 RCN 모델을 한 번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스텝 1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도 함께 연산을 해서 피처맵을 추출했는데 스텝 3에서는 여기 컨볼루션 레이어는 제외하고 이제 RPM만 다시 재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스텝 1에서 계산했던 피처맵 그러니까 스텝 1에서 계산했던 CNN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를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4는
스텝 2에서 학습된 컨볼루션과 3번에서 학습된 RPN을 다시 베스트 RCNN을 학습하는데 사용해서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계속 여러 번 학습을 하면은 그래도 성능이 계속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반복해도 성능의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성능 결과인데요. 성능은 파스칼 VOC 2007년도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훈련과 검증 이미지 5,000개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 5,0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클래스는 20개 그리고 베이스라인 모델은 ZFnet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RPN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한 것이 가장 MAP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 저 맨 위에 있는 1번은 그냥 테스트 RCNN을 학습해서 나온 결과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테스트 RCNN의 3번 과정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유해서 RPN과 같이 학습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국 계층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RPM만 계속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성국 계층을 공유하지 않은 결과가 그냥 합성국 계층을 공유한 패스트 RCN보다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패스트 RCN에서는 셀렉티브 설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를 빼고 RPN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여기서는 이 RPN을 빼고 셀렉티브 설치로 변경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의 정확도인데 확실히 성능이 낮은 걸 볼 수 있어. 51.4%로. 네, 56.8%로 성능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분류 계층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서 총 두 개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스코어 부분이 분류 계층 그리고 이 네 개의 바운딩 박스가 리그레션 부분인데 여기서 이 스코어 부분을 뺐을 때의 결과입니다. 51.4%로 성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부분이 없을 때 성능이 32.1%로 이것 또한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RPN 학습을 위해서 ZF넷을 VGG16으로 학습을 했었을 때 정확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 데이터 부분에 숫자가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07은 그냥 파스칼 VOC 2007년도 거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12는 뭐 파스칼 VOC 2012년도 걸 사용했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VGG16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코코 데이터셋까지 같이 붙여서 학습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면은 성능이 더 향상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앵커 스케일을 보시면 앵커 스케일이 다양하죠. 근데 여기에서 앵커 스케일이 3일 경우에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보고 다양한 앵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네. 스케일이 하나일 경우에는 다 이제 높은 것이 68 MAP였는데 세 개의 스케일을 사용하면 69%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OU 결과물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어도 RPN을 사용하면 더 정확도가 높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N을 도입함으로써 영역 추정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가능하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RPN을 서로 연결해서 영역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연산량 같은 그런 비용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이전에 나왔던 객체 검출 모델들보다 높은 정확도로 객체 탐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